부모님들 헷갈리시는 게, 아니 언제는 식을 쓰라고 그러고 언제는 또 암산을 하라고 하고, 그럼 도대체 왜 어떤 쪽이 맞는 거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암산을 하면서 점점 아이들이 실력이 올라가고 대신에 그것들을 또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 수학 실력을 올리는 데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초등 부모님들 만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뭐냐면, 아이가 자꾸 안 쓰고 암산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냅둬도 되느냐,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왜? 부모님들은 암산하는 거 보고 있으면 얘가 자꾸 틀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자꾸 암산을 해서 틀린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냅둬도 되는 거냐, 아니면 이거를 그냥 고쳐줘야 되느냐, 쓰라고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또 저는 생각하면 또 창쌤은 암산을 하라고 하더라. 근데 막상 또 보면은 식을 또 쓰는 게 중요하대요. 부모님들 헷갈리시는 게, 아니 언제는 식을 쓰라고 그러고 언제는 또 암산을 하라고 하고, 그럼 도대체 왜 어떤 쪽이 맞는 거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고요. 제가 오해를 풀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식을 쓰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말을 식으로 바꾸는 연습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계산 과정을 쓰는 것보다 처음에 말을 식으로 옮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밑에 서술해하는 것도 나중에 결국은 중요한데,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그걸 시키는 건 너무 가혹하고 현실성이 떨어진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아이가 자기의 풀이 과정을 서술해 나가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모든 계산 과정을 다 쓰는 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게다가 결국은 중고등학교 가면은 75 곱하기 6 이런 거 암산 못하고 세로셈 하고 있는 아이들은 절대로 공부 잘하기 힘들다,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암산은 권장을 해야 된다. 식을 쓰되 암산하는 건 내버려 두죠.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거꾸로예요. 처음에 식을 쓰는 거는 별로 터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간에 틀리지 말라고 아이들한테 계산 과정을 꼼꼼하게 적으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전형적으로 우리가 정답률을 올리는 시험 공부를 시키는 거지, 아이들에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에 식은 쓰되 그 다음 과정을 암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너무 심각하게 터치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요. 다만 아이가 암산할 수 없는 지경의 복잡한 문제를 하고 있다면 그거는 저희가 한번 써보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잘 써요.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조금 더 챌린징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어느 정도는 내버려 두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공부를 잘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게 작업 기억이 떨어지면 공부를 잘하기 힘들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작업 기억이 진짜 많이 떨어져요. 제가 요즘에 자주 하는 얘기가, 자, 파이가 뭐냐면 원의 지름이 1일 때 원의 둘레의 길을 우리가 파이라고 할 거야 라고 말하고,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 둘레?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집중해서 안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작업 기억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듣고 잠깐 기억해서 그걸 가공하고 다시 뱉어낸다. 그동안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는다. 이거를 정말로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이유는 예상하신 대로 핸드폰이죠. 요즘에 아이들이 핸드폰을 많이 쓰고 뭔가 머리에 이렇게 기억해서 저장할 필요가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런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암산은 저는 이런 걸 길러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4 곱하기 7을 암산을 하려면 10 곱하기 7을 해서 70을 잠깐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그리고 4 곱하기 7을 해서 아까 저장해놨던 70과 28을 더해서 98을 만들어내고 앞에 걸 뱉어야 되거든요. 작업 기억을 쓰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작업 기억을 많이 써본 아이들이 결국 작업 기억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이걸 반복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작업 기억을 쓰는 걸 굉장히 효율적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작업 기억이 안 좋은 아이들은 선생님이 하는 말을 머릿속에 집어넣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잘 이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죠. 저는 이 암산을 통해서 작업 기억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강조를 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걸 많이 놓치시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그 중학교 올라가가지고 문자와식을 배울 때 가장 헷갈려하는 게 분배 법칙, 결합 법칙, 그다음에 교환 법칙, 이런 거 쓰는 걸 너무너무 헷갈려해요. A 더하기 B 곱하기 C를 하면 이게 AC 더하기 BC가 된다는 거, 이런 거를 아이들이 되게 헷갈려하고, 특히 뭐 마이너스가 있거나 그럼 이거 막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고, 결합 법칙도 그래서 곱하기 있으면 결합 법칙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곱하기 더하기 곱하기가 있을 때는 결합 법칙을 써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엄청 헷갈려하죠. 그러니까 막 괄호도 쳤다가 못 쳤다가 하거든요. 근데 어떤 애들은 이걸 굉장히 기가 막히게 받아들여요. 별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교환해도 되고, 이 경우는 안 되고, 이 경우는 분배 법칙을 쓰면 될 거고,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거든요. 심지어 이 용어들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저는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냐면 암산을 많이 할 때 나온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14 곱하기 7을 하잖아요. 그냥 세로셈을 쓸 때는 아이들 눈치를 못 채요. 그런데 14 곱하기 7을 암산하다 보면 결국은 7을 10번 더한 거랑 7을 4번 더한 거를 더해야 된다. 그러니까 14를 10 더하기 4로 나누고 거기다 7을 곱하는 거니까 이 7이 10에도 곱해지고 4에도 곱해져서 더하는 거구나라는 인식을 알아서 하게 되는 거죠.
6 곱하기 15를 할 때도 아이들 6 곱하기 15는 힘드니까 내가 15 곱하기 6을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교환법칙을 쓴 거예요. 결합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75 곱하기 6을 시켰어요. 그럼 75 곱하기 6을 할 때 어떤 아이들은 75 곱하기 6은 힘든데 75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바꿔요. 말로 하면 75를 2번씩 더하고 그걸 3번 더하겠다. 그럼 이게 식으로 써주면 75를 2번 더해 75 곱하기 2 그걸 3번 더하면 되잖아. 75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바꿔준 거죠. 이런 게 굉장히 익숙한 애들은 중학교 가가지고 분배법칙, 결합법칙, 교환법칙 쓸 때 어색하지 않아요. 왜? 암산할 때 이런 거 많이 해봤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분배법칙을 쓰고 있는 거죠. 이런 걸 해본 아이들에게 분배법칙을 알려주는 거하고 갑자기 분배법칙이라는 게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뭐지? 하는 아이들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암산을 하면서 생활에 대한 아이들, 그런 경험이 없는 아이들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걸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는 사실 어렸을 때 이것저것 암산을 해보는 습관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암산을 하잖아요. 아주 작은 문제도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돼요. 이게 암산하지 않잖아요. 74 곱하기 23을 할 때 그냥 바로 74 곱하기 23 쓰고 시킨 대로 하게 돼요. 전략을 세우지 않는 거죠. 근데 74 곱하기 23을 암산해 보내는 이 작은 문제부터 문제를 푸는 전략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를 고민해보는 훈련.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전략을 짜보는 연습. 이런 게 저는 암산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산을 하는 게 아이들이 귀찮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는 이렇게도 머리를 써보고 저렇게도 머리를 써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마음에 평화가 찾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암산을 시키다가 어느 정도 한계가 넘어가면은 결국 아이들이 암산을 안 하게 돼요. 그럼 저는 오히려 중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암산해라. 암산할 수 있게 생각해라. 고민을 더 해라. 네가 암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이렇게 10줄, 20줄로 쓰고 있으면 어떻게 공부를 하겠니? 암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대신에 그거를 검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라 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암산을 하면서 점점 아이들이 실력이 올라가고 대신에 그것들을 또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 수학 실력을 올리는 데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 주위에 있는 수학 선생님들 보잖아요. 수학 좋아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암산을 조금 즐기고 이 암산으로 이렇게 뭔가 풀어냈을 때 쾌감도 느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벤치마킹 하셔서 암산을 꼭 시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작업 기억을 향상시키고 분배법칙, 결합법칙, 교환법칙 같은 것들을 미리 익히게 만들고 또 구조적 사고를, 전략적 사고를 하게 만든다라는 거를 꼭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불안하시다면 우리 아이가 이걸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암산하는 건지 아니면 식으로조차 못 써서 대충 머리로 막 세로셈을 돌리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은 꼭 한번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